네,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고 있는 반려동물 훈련사죠. 강영욱 씨가 회사와 또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55분 분량의 영상을 통해서 이 전 직원의 폭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감시의 용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쾌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무실이 열릴 때 CCTV도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몰랐어요. 일을 하는 중간에 CCTV가 있어야 된다고 느낀 거고 그때 직원들이 우리 감시용이냐라고 따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거 불법이에요 이사님이라고 말하니까 그 불법이 맞는지 변호사님한테 네. 다 보여드렸고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라는 확인을 받았고 그거를 그분한테 전달했어요. 말을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그 CCTV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니까 제가 한번 버럭했던 기억이 나요. 네, 강영욱 씨의 입장은 이 CCTV는 감시용이 아니었다 이런 해명이고 또 전 직원이 탈의실 공간이라고 주장했던 곳은 회의실이었다는 내용인데요. 허지은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좀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탈의실에 어떤 CCTV를 설치를 하고 이게 녹화가 됐다고 하면 성폭법상 불법 촬영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강영욱 씨의 주장으로는 회의실이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사무 공간이고 거기서 분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런 공간에 네. 어떤 그 도난 예방이라든가 뭐 강아지들의 감시하기 위해서 강아지 혹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어서 이 탈의실이라고 주장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무공간에 CCTV를 설치할 때도 이게 만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CCTV를 설치할 때는 시설 안전이라든가 화재 예방 등 꼭 필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목적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촬영 시간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 촬영 목적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촬영되는 사람들,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표지판 같은 것들로 부착을 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그러니까 직원들의 동의와 이런 법적인 절차들을 거쳤는지가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뭐 이 직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모니터 화면에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당연히 활용할 수가 없을 것이고 고지된 어떤 목적과 다른 부분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의가 이 자발적인 동의였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해명 영상에는요, 강영욱 씨의 아내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메신저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화 내용을 본 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회사 메신저 겸 이메일 겸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찾아보니까 네이버가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공지가 오더라고요. 유료를 전화를 하니까 없었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고 감사 기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뭐 직원들 대화가 이렇게까지 다 나오네 하고 조금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좀 눈에 갑자기 띄었던 게 저희 아들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막 태어난 6개월짜리,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막 조롱, 비아냥 그거를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아들과 또 이 강영욱 씨를 조롱하는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보게 됐다는 주장인데요. 허 변호사님, 법적인 부분을 따진다면 어떨까요?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보통 사내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내용 공유라든가 영업상 비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주체가 되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관리 역시 회사 측의 권한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걸 사용하는 주체는 직원들이죠. 그래서 회사의 업무상 내용 외에 직원들이 개인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것까지 감시나 감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영욱 씨 아내의 얘기로는 원래는 이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메신저가 아니었는데 이게 유료로 전환되면서 관리 기능이 생겨서 보다가 보니까
보니까 이 아들과 남편에 대한 조롱, 욕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보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참작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런 사내 메신저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 채팅방이나 이 메신저 상에서 아들이나 강영욱 씨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나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은 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양측의 문제가 다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내 메신저를 쓸 때 미리 어떤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가 있다는 걸 고지를 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도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고용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보면요,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로 근무 또는 휴식 시간을 지나치게 감시하거나 또 CCTV를 통해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또 지나치게 감시하는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허 변호사님, 이 매뉴얼이 이번 사건의 향후 쟁점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매뉴얼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물론 사측이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 지시를 내릴 수는 있지만 네. 정당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넘어서서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든가 휴게 시간을 지정해 놓고도 휴게의 방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든가 그리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건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 자행이 됐다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도 이 매뉴얼에 따라서 평가가 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강영욱 씨가 해명하기로는 화장실 공사 도중에 이 가까운 그러니까 3, 4분 거리, 차로 10분 거리가 아니라 3, 4분 거리에 있는 식당의 화장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 어떤 냄새가 나서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었다는 부분도 하루 이틀 정도면 빠질 줄 알았고 본인도 출근을 해서 같이 겪었던 부분이고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최종적으로 직원들을 향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지금 양측의 주장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객관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짚어봤던 CCTV 또 메신저 의혹 외에도 퇴직 후에 9,670원이 입금됐다는 이 전 직원의 폭로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고요? 네, 보돈컴퍼니의 한 전 직원은 퇴직 후에 9,670원밖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않은 문제 때문에 급여를 깎겠다라고 말했었다라고 폭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강영욱 씨 배우자가 해명, 반박을 했는데 일단 이 직원은 정식 어떤 뭐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라기보다는 네. 서로 계약을 한 관계였고 기본급에 이제 더하기 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더 지급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환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정산을 해보니까 예. 9,670원을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일단 그렇게 정산을 했던 것이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이 해당 직원이 추가적으로 입장을 언론에 밝힌 바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퇴사한 뒤에 본인이 그 발생한 리스크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이제 이 강영욱 씨 배우자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맞은 사람이 더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방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현정 위원님, 그런데요. 이번 논란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직원이 명절 때 햄 선물을 또 배변 봉투에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무슨 말입니다. 예, 이게 여기에 참- 대해서도 해명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본인은 뭐 발주를 잘못해서 예. 이게 이제 뭐 대형마트에서 받은 묶음 상품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직원들의 어떤 이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명절에 어떤 면 선물 같은 경우도 보면 괜히 줘놓고 나중에 이게 다 또 욕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뭘 원하는지 예. 요즘 회사들 같은 경우요 이런 직원들 선물내는 거 굉장히 신경 써서 하거든요. 사실 예. 이런 하나하나의 직원들의 자존감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강영욱 씨가 이 직원들과 소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거 또 어떤 일방적인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하고 그런다면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 그것까지도 뭐 본인들이 문제다 했다면 또 직원들의 잘못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거의 그 대화가 단절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또 직원들은 그걸 또 오해하게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인 것 같아요. 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발주가 실수돼서
이렇게 했다라고 예. 당시에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와서야 뒤늦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사후 약방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직원들의 폭로가 연달아서 이어졌던 상황 속에서 또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강용욱 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최 교수님,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그걸 또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해요. 예. 뭐 한쪽에서는 마녀 사냥을 주장한 마녀 사냥이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대표 내외분이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줬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잘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되고 있고 물론 그 해명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해명의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일어난 일들로 인정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예. 이거 서로 간에 이제 관점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이 서로 다르고 또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떤 연유로 올라오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 의견이 분분할 때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이 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면 또 고소고발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강 씨의 해명으로 사건이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